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쌤 제일 좋아하는 삼각함수까지 왔습니다. 힘들었던 로그, 지수 함수까지 다 지나고 이제 재밌는 삼각함수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삼각함수가 뭔지,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프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자, 삼각함수에서 우선 일반각이라는 걸 좀 배우겠습니다. 각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거랑 뭐가 다른지 새로운 단어,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 OP가 XOP를 결정할 때, 그렇죠?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이다. 즉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든 이렇게 회전을 하든 요 OX를 위치에서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P까지 회전한 양, 요거를 우리 각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선에서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움직이는 것 해서 동경이라고 배웁니다. 동경. 그래서 이렇게 시초선 움직이는 거를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있고, 그럼 시초선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고 요 OP가 움직였고, 그래서 얘가 요로 가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거꾸로 가는 거를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초선이라는 단어와 동경 정도. 오케이? 시초선은 시작하는 선, 동경은 움직이는 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양해보호 생략하는 것까지는 뭐 쉽고요. 자, 이제 2번 일반각이라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서 좀 설명해 줄게요. OX와 OP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이걸로 보자. 이렇게 크게 있을 때 요 크기도 알파야.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와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계처럼 예를 들어 좀 크게 생각해 볼게요. 쉽게 이렇게 있을 때 이 OP라는 애가 한 바퀴 쓱 돌고 와서 이렇게 했어. 그래도 얘와 얘의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얼만큼만 벌어져 있는 거야? 알파만큼 벌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한 바퀴 돌고 나서 알파야. 그쵸? 그냥 알파일 때도 있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알파일 때도 있고, 두 바퀴를 시계바늘이 두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이 자리로 가는 것처럼, 뭐 얘가 안 움직이는 거는 고정이니까 그래도 또 벌어지는 건 알파만큼이지만 그때는 두 바퀴를 돌았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요 알파와 몇 바퀴를 돌았느냐를 포인트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각에서는 그 바퀴를 n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일반각은 정확하게 뭐냐면 알파라는 얘기야. 360도는 한 바퀴예요. 그쵸? 한 바퀴를 몇 번 돌고 난 다음에도 플러스 알파만큼 간다 라는 일반각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초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때 각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360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니? 바퀴. 그 다음 더하기 알파, 이런 뜻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n에다가 선생님 세 바퀴 돌고 나서 왔으니까 360 곱하기 3 더하기 알파라고 쓰면 되나요? 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요만큼 벌어진 것만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몇 바퀴를 돌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1000바퀴를 돌든 10,000바퀴를 돌든 n으로 나타내고 우리는 시초선에서 동경까지가 알파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고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얘가 위치는 하나로 정해지는 건데, 그러나 동경의 위치가 정해져도 동경의 회전한 횟수나 방향에 따라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위치는 일정하나 각의 크기는
360도가 더해지든지 720도가 더해지든지 1080도가 더해지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한 바퀴도 안 돌면은 그냥 30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360 곱하기 1 더하기 30도, 역으로 한 바퀴 돌면은 360 마이너스 1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30도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고 보면 돼요. 일반화. 30, 390 마이너스 330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30이라는 위치를 갖는 각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몇 도야?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즉 시초선에서 동경까지의 정확한 위치와 그 각도, 그만큼의 각도는 얼만큼을 알 수 있냐, 요걸 알려주는 게 일반각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이따가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4분면의 각. 좌표평면 위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그쵸?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 동경 OP가 1, 2, 3, 4분면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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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오케이? 1, 2, 3, 4분면 알죠? 요거까지는 쉽고. 자, 동경 OP가 좌표축에 있을 때는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각 4분면에 따라 세타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에 별표 치고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려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잖아요. 그리고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 4분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0도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올라와야지. 그치? 그리고 어디보다 내려와야 돼? 90도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돌아서든 두 바퀴를 돌아서든 세 바퀴를 돌아서든 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는 크고요. 어디가? 우리가 원하는 이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각도를 세타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세타가. 그리고 얘는 360도에서 몇 바퀴를 돌았든지 간에, 그치? 더하기 90도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0도 작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2, 4분면은 90, 세타, 180인데 바퀴까지 해주면 360도 곱하기 n도 써주고요. 얘도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면은 180부터 270, 180부터 270, 4, 4분면은 270부터 360.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1, 4분면에 일반각 써보세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4번에 별표 좀 3개 정도 칩시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동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움직이는 각이라고 했단 말이야. 움직이는 선. 그쵸? 그 동경을 두 개를 찾을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를 볼 겁니다. 자, 두 동경이 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1번, 두 동경이 위치한다. 자, 이거는 이쁜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1번, 두 동경이 위치한다는 거는요, 우선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번. 베타라는 거는 시초선에서 요만큼만 움직인 거고, 알파라는 애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각은 다르지만 동경은 일치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원래 아는 각도, 좀 편한 각도 360도, 그 다음에 뭐 180도 혹은 90도 같은 걸로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규칙화시켜서. 그래서 얘는 알파는 사실 뭐냐면요, 알파는 지금 한 바퀴 돌았잖아. 그치? 그럼 지금 360도 더하기 베타랑 같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360을 이용하게 먹기 위해서 다시 바꿔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동경이 같으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딱 360만 남고. 이해되죠? 근데 알파는 한 바퀴인데 세 바퀴면 어떻게 해요? 그니까 여기다가 n을 써줘야 됩니다.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1번은 두 동경이 일치한다.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360 곱하기 n이다. 이때 알파가 더 큰 각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2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 그냥 그려보세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있을 때 두 동경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알파고요. 일직선 위에 있어. 이렇게. 근데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알파가 큰 거라고 했지? 얘가 베타. 이만큼 동계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나요? 베타와 알파. 그럼 얘는 베타에서 알파 관계를 봤을 때 일직선이면 몇 도야? 180도야.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80도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두 바퀴 돌면요, 여기서도 헷갈려 하지 말고 한 두 바퀴 돌려봐.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하고 두 바퀴 하고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이 빨간색은 뭐냐면은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는 여기서 한 바퀴 돌았고 360도 더하기 알파가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는 결국에는 180도라는 건 뭐냐면은 알파와 베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고, 한 바퀴 도는 거는 뭐로 다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 360도. 그래서 얘는 더하기 360 곱하기 n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 그냥 그림만 그려서 해봐야 돼요. 즉 360 곱하기 n은 언제나 붙어, 바퀴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더한 거는 애매해. 근데 뺐더니 180이야? 이런 걸 알아차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단어까지도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럼 자, 3번.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면요, 그리는 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리면 돼. 그리는 걸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가 알파야. 이렇게가 있겠죠. 이게 베타라고 하기 조금 해야 되니까 얘가 베타야. 그럼 알파는 요렇게 그려져서,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알파가 됩니다. 그쵸?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돌아서 알파, 얘는 베타.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면 나도 베타야. 크기가 같아. 왜?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알파 더하기, 그렇지, 이제 좀 감이 오나요? 베타는 몇 도다? 360도. 그쵸? 60도. 얘도 그럼 곱하기 n을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더해주는 거네. 그치? 외우면 안 되고 그냥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오케이. 두 번, 이제 Y축에 대하여 대칭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더 이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 잘 해보시고, 선생님은 그리면서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려보는 거예요. 자,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베타고 얘가 이렇게 대칭일 때,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돼, 안 돼?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여기가 베타니까 조그만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안 되고, 항상 각도는 시초선에서 시작합니다. 시초선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보이죠? 이제 슬슬. 그렇지. 베타가 여기니까 여기도 뭐야? 베타야.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그렇지, 베타가 뭐다? 얘는 180이네. 근데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 곱하기 n 도 써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y는 x에 대한 대칭 보겠습니다. 얘도 근데 그릴 줄 알면 돼.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y는 x를 먼저 그려볼게요. 오, 잘 그렸다.
잘 지나갔지? 이번에는 검은색 내려두고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이제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작게 베타를 그려볼게요. 여기 베타.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 이거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 너무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조금 선생님이 좀 더 과장하겠습니다. 베타를 아예 이렇게 붙여버릴게. 쫙 더 얇게, 반으로 안 보이게. 그러면은 알파도 접으면은 이렇게 얇게 되거든요. 요만큼 알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려야 여러분들이 보기가 쉬워요. 그럼 보이지?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반 접었다고 생각하면 알파는 여기부터 시작이고 여기까지 가지만 요만큼의 베타는 어디랑 같냐면, 그렇지, 여기 끝에 여기랑 같아요. 베타 크기가. 그치? 이해돼요? 접은 거니까. 이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베타 알파고 요걸 기준으로 접었기 때문에 요만큼이 베타면 여기도 베타다. 이것보다 극단적으로 그리는 게 더 보기가 좋죠.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게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번 좀 특이하죠? 몇 도? 90도가 나오게 됩니다. 90도 더하기 360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동경의 위치관계 5개를 알아봤습니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해하셔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그때 이끌어내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워지면 당연히 좋지. 근데 나중에는 그냥 머릿속에 그래프만 그려도 보일 정도로 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제 개념 체크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추선 OX와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리시오. 그럼 얘는 이렇게 시추선만 그릴까요? 시추선만. 이게 OX예요. 반직선 OX. 그 다음 60도로 올려가지고 OP 이렇게 해주고 얘가 60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OP라고 쓸 필요는 없고 P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OP가 되니까 이게 OP, 얘가 OX 반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번. 자, 570도는 자, 시선 OX와 동경 OP의 위치이기 때문에 각도가 중요하기보다는 570도는 이렇게 있을 때요. 얘는 360 더하기 210도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한 바퀴 돌고 왔어. 왔지? 한 바퀴 돌고 왔어. 그리고 나서 몇 도? 210도. 그래서 210도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좀 시선 멀리 그릴까요? 크게. 그랬을 때 여기가 180도고 여기서 30도 더 가면은 이렇게 해서 X, O, P 이렇게 210도고 요게 위치예요. 동경인데 요거를 그림으로 좀 그리면은 한 바퀴 돌고 왔다 이렇게 해서 570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3번 마이너스 240은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그래서 여기 똑같이 여기 O, X 그려주고요. 그럼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80도 더하기 마이너스 60도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80에서 60도를 더 가서 이렇게 하고 P 그려주고요. 이렇게. 얘는 뒤로 간 거니까 이렇게 가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도 채 안 돌았어요. 그죠? 오케이. 4번은 자 마이너스 360 빼기 45도니까 이렇게 해서 O, X 그려주고 45도 간 거니까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꼴로 나타내시오.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70이네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반각이기 때문에 요 1이 아니라 그냥 여기도 n으로 나타내야 돼. 일반화 시킨 거야. 더하기 70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430이 가지는 동경은 뭐냐면요. 그냥 시초선에서 70도 꺾여 있는 거야.
그치? 그거의 동경에 대해서 일반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n으로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뭐 360 곱하기 n 더하기 250 아이고 370 또 이렇게.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n은 정수고 알파를 뭐 해달래?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보다 작은 걸로 해달래. 그럼 3번은 원래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그냥 360도 곱하기 n 빼기 110도로 써도 되지만 동경상 근데 얘네가 플러스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써주면은 110도가 가지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10도가 가지는 동경을 보면요 이렇게 있을 때요 90도에서 20도 더 간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110이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얘를 우리가 플러스로 바꾸고 싶으면은 360을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앞으로 한 바퀴 보내줘 이렇게. 그쵸? 그럼 25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도와 같은 동경은 250도구나.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50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도 360을 두 번 곱해주면 720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줘 버리면은 얘가 130도랑 같은 동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30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맞나? 130? 마이너스 2 해주면은 130 나오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3번 다음은 몇 사분면인지 구하시오. 얘는 1번은 360 곱하기 1 더하기 200도니까 한 바퀴 돌고 200도 가는 거니까 얘는 제 3, 4분면이 되고요. 오케이. 자, 1380은 360을 몇 번 곱해야 돼? 3번 곱하면 1080이잖아요. 더하기 300도잖아. 그럼 얘는 3바퀴 돌고 나서 300도를 간 거니까 얘는 제 4, 4분면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 250은 360 더해주면은 뭐가 돼요? 110도가 되잖아요. 그치? 얘는 제 2, 4분면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00도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360 곱하기 3 더하기 80으로도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360 곱하기 2 더하기 7000이 빼기 720이니까 280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똑같아요. 뒤로 3바퀴 돈 다음에 다시 80만큼 간다. 혹은 얘는 뒤로 2바퀴만 돈 다음에 280 더 간다. 이렇게. 그래서 80이기 때문에 얘는 제 1, 4분면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거 해보면 되겠고 지금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필수 예제 봅시다. 자, 4분면의 각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일 때 각 3분의 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4분면을 나타내는 각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래. 그러면은 제 1사분면은 1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에서 세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에 있는 게 제 1사분면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3분의 세타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다 뭐로 나눠줘? 3, 3, 3으로 나눠줍니다. 그쵸? 나눠줘가지고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0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3분의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각은 요거에서 요거까지란 얘기야.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바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120도라는 게? 안 되지. 잘렸으니까 360도가 안 되잖아. 그래서 1번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이게 120도에서부터 3분의 세타가 150도까지 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럼 2번 n이 2일 때는 그렇지 240도에서 이 넣으면은 270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3 넣으면은 360도에서 390도까지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n에다가 4를 넣어볼게요. 4를 넣어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480도거든요. 얘는 360 더하기 120도가 되고요. 여기서 3분의 세타고, 그 다음에 얘는 뭐 510도니까 360 더하기 150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1번일 때는 3분의 세타라는 애는 120에서 150으로 가니까 2, 4분면이 됩니다. 자, 240에서 270으로 가니까 3, 4분면이 됩니다. 360에서 390으로 가니까 1, 4분면이 됩니다. 왜? 얘는 0도부터 30도랑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4를 넣었더니 다시 360 더하기 한 바퀴 돌고 나서 120, 150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는 또 뭐예요? 2, 4분면 반복되겠지. 그래서 1, 2, 3, 4분면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 이거 120도로 하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그죠?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에다가 1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방법 말고요. 여기 안 지우고 n에다가 1번 n에다가 3K를 넣어주고요. 왜냐면은 왜 3K를 넣냐면 120에다가 뭘 곱해야 360이 돼요? 3. 그래서 3K. 이해돼요? 만약에 45 곱하기 n이었다면은 뭘 곱해야 돼? 8인가요? 그럼 얘는 8K가 됐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8, 4, 32, 8, 5, 40.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얘는 근데 뭐 엄청 크죠, 너무? 그러면 얘는 두 번째는 n은 3K, 뭐 얘는 플러스 1로 했나? 플러스 1. 세 번째는 n은 3K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n은 3K 플러스 3이 되면은 그렇지 3으로 묶이잖아요. 그럼 얘랑 이제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뭔 뜻이냐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얘는 3의 배수를 알려준다고 봐도 돼요. 3K는 3의 배수. 3K 플러스 1은 3의 배수보다 1 큰 거. 3K 플러스 2는 3의 배수보다 2 큰 거. 즉 예를 들면은 3, 4, 5, 6, 7, 8 이런 느낌으로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3K 플러스 3은 왜 안 되냐? 6은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 3으로 묶이니까 그래서 위랑 거랑 같기 때문에 얘는 안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보면요. 다시 n에다가 3K를 넣었을 때는 360 자, 요거 쓰는 것까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게 얘네가 지금 n에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n이 1부터 2, 3 다 넣어봤지. 근데 얘네도 똑같은 거야.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가 되면은 그쵸? K 값이 지금 정수라고 정해졌습니다. 그쵸? 그럼 n이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때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n이 0일 때 빼먹었는데 선생님이 3일 때랑 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수기 때문에 사실은 1부터가 아니라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야. 이 n은 3K로 두고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라고 둔 이유는 모든 정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K가 1이면 3, 4, 5를 나타내줘요. K가 2면은 6, 7, 8을 나타내줍니다. K가 0이면은 0, 1, 2를 나타내주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정수를 이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 n도 모든 정수지만 이 3K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써도 우리가 모든 정수를 나타낼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이 n 대신에 3K를 넣어주면 360도가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3K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수를 빼먹지 않기 위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으로 묶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8K 플러스 7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크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를 넣어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도 더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정수를 나타내서 빼먹지 않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360도 곱하기 K 3분의 세타 360도 곱하기 K 더하기 90 90은 아니다. 30이다. 30 여기다 넣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또 3K 플러스 1이니까 360 전개 좀 해서 볼까요? 헷갈리지 않게 이거랑 해주면은 360K 더하기 120 얘는 360 곱하기 K 더하기 120도에서 3분의 세타 360도 곱하기 K 더하기 120에다가 30도까지 더한 150도 이해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3K 플러스 2가 되면은 얘가 이제 240도가 되겠죠? 얘는 360 곱하기 K 더하기 240도에서 똑같이 하고 360 곱하기 K 더하기 240에 30 더하니까 270도 해서 얘가 1사분면 0부터 30 얘는 120부터 150 얘는 240부터 270 240부터 270 120부터 150 0부터 30 다 똑같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위아래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를 왜 저렇게 나타내는지까지 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혹시나 네모 문제나 이런 게 나오면은 또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일부러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줬습니다. 오케이. 다음 2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면 좋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요.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려봅니다. 쓱, 아이고. 뭐 동경 그리는 거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뭐 몇 번 돌았는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돌았는데 7세타야. 몇 번 돌았는지는 몰라요. 3번 돌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동경이 일치하니까 이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360 곱하기 n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6세타는요 3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세타는요 곱하기 n이지 n 60도 곱하기 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세타의 범위가 0부터 180이라는 걸 못 봤다면은 뭐야 왜 뭐야 엄청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 0부터 180이라는 걸 봤다면은 그쵸 n이 정수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거니까 몇 바퀴를 알려주는 거니까 2분의 1바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1 넣으면은 60도 2 넣으면은 120도 3 넣으면은 180도인데 얘는 탈락해서 60도랑 120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서 해보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면은 5세타와 세타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얘가 세타면 이게 5세타잖아. 그러면은 5세타 빼기 세타가 180도인데 더하기 360 곱하기 n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함수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일반각과 그 동경의 위치까지도 한번 배워왔습니다. 오케이.